이번 챕터의 마지막에서는 현재의 선진 자본시장에 이르러서 구조화 금융상품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그 구조, 그리고 구조화 상품의 종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화 금융은 여러 자산의 현금 흐름을 풀링해서 즉 집단군으로 묶어서 SPV, SPC라고 불리는 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 법인기구가 이를 결합한 상태로 증권화하고 위험과 수익을 다양한 신용등급을 매긴 형태로 트렌칭, 계층화해서 투자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고수익 정크본드를 묶은 초창기 CDO를 시작으로 이후 MBS, ABS, 기업대출, 파생상품까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변화 확장되어 왔습니다. CDO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약자인데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정수익 자산을 묶어서 이를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 가지 채무를 묶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금융상품을 조합해 위험과 수익을 계층화한 복합금융 구조화 상품으로서 언급드렸다시피 초기에는 단순히 채권이나 대출을 모아서 팩토링하는 형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자산의 다양화와 함께 새로운 구조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초자산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는 전통적인 채권, 대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증권인 MBS, 그리고 다양한 자산을 기본으로 한 전체적인 ABS, 이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대출, SME론, 여러 대출과 헤지펀드, 에퀴리 디폴트 스왑,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이 CDO의 기초자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이 섞이는 CDO는 주로 뒤이어서 설명드릴 아비트라지 CDO라는 구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각각의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을 잘 이해하고 신용도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CDO는 기초자산의 확장과 함께 새로운 구조적 혁신을 거듭해 왔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대와 동시에 위험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화 금융상품은 시장에서 왜 핵심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걸까요? 구조화 금융의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 조달 비용 절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을 이전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규제 자본 최적화, 바로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DO는 발전 단계를 시간선으로 보게 되면 전통적인 CDO, CLO 또는 CBO인 Collateralized Loan 그리고 Bond Obligation의 경우는 기업 대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위험 고수익 트렌치, 중위험 중수익 트렌치, 저위험 저수익 트렌치 등 위험 계층별로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인데요. 이들은 자산을 직접 매각함으로써 신용 위험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산 매각 과정에서 고객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CLN, CDO, 크레딧 링크드 노트 CDO는 증거자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는 대신에 차주, 차입자인 기업의 동의 없이 CDS 거래를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로써 신용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채권 발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신테릭 CDO, 합성 CDO는 기초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고 신용 디폴트 스왑, 크레딧 디폴트 스왑 등을 이용해서 신용 위험만을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채권 발행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크레딧 데리베이티브스는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신용 위험만을 분리해서 이전하고 거래하는 상품이라는 의미이자 투자자가 원하는 위험 노출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보장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보장 매도자가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의 CDS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치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CDS는 보장 매수자가 준거 자산의 양도 없이 신용 위험을 전가할 수 있으며 신용 위험 전가 사실을 고객사인 차주가 알 수 없으므로 고객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탈 리턴 스왑, 총 수익 스왑이라는 건 뭐냐면 신용 위험뿐만이 아니라 시장 위험까지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흐름 복제 효과가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당사자가 특정 자산의 이자, 배당, 자본 이득 등 총수익과 시장금리, 리보, LIBOR이라고 하는 시장금리, 그리고 스프레드를 더한 약정된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 방식입니다. TRS 매입자, 바이어는 위험 선호자 또는 위험 인수자라고 불리는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이나 손실, 이것에 해당하는 총수익, 토탈 리턴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신에 시장 기준금리에 TRS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리보 플러스 스프레드를 TRS 매도자, 셀러, 위험 회피자, 위험 전가자라고 불리는 TRS 매도자에게 이를 지급을 하고 실제로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TRS 매도자로부터 총수익을 지급받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 일종의 현금흐름 복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구조의 금융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에도 위험 전가를 목적으로 하고 발행하며 최저 요구 자본 요건 충족 및 대출 여력 확충, 재무 상태표상의 위험 자산이 감소하여 재무 비율이 개선될 수 있는 밸런스 CDO, 기초 자산의 수익률과 유동화 증권의 수익률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아비트라지를 취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그런 아비트라지 CDO, 합성 CDO로서 한 트렌치 특정 트렌치만을 발행하는 구조로 특정 위험 프로파일에 맞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싱글 트렌치 CDO, 연기금이나 보험회사처럼 대형 투자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인덱스 링크드 CDO라는 실용 위험 지수라는 것도 등장하는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투자 전략이 이 CDO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보장 매수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CDS 거래보다는 비용이 싸며 보장 매도자 입장에서는 첫째 부도에만 책임이 있어 CDS와 다르진 않으나 CDS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FTD, First Default 등 CDO의 유형 전체가 다음 표와 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DO의 생명 주기인데요. 크게 세 가지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첫 번째로는 CDO 매니저가 담보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는 램프업 기간, 그리고 두 번째로 CDO 매니저가 현금 흐름 재투자 및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리볼빙 기간, 마지막으로 CDO 증권 보유자에게 원금을 지급하는 원금 상환 아모타이제이션 기간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원금 상환 기간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CDO의 신용 등급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자산의 질, 기대 신용 손실, 신용 보강, 거래 구조, 자산운용 매니저, 법적 위험, 거래 감시 등이 그 평가 요소들입니다. 강의 처음에 언급드린 특수 목적 회사인 SBC는 그 쉘 컴퍼니라고 유령 회사와 마찬가지인 특성이 있는데요. CDO 자체는 신용 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쉘 컴퍼니의 특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평가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보시는 요소들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산정된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DO의 수익 배분 흐름은 현금 흐름 워터폴, 캐시플로우 워터폴 구조로 고신용 트렌치에서 저신용 트렌치 순으로 이자, 원금을 배분하는 흐름이 되겠고요. 이 현금 흐름 그 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손실할 때는 에퀴티, 메자닌, 시니어 순으로 이 손실을 흡수하게 됩니다.
CDO 트렌치 구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강의를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에퀴티 트렌치는 업프론트, 초기에 수익을 한 번에 받고 만기에 남은 원금을 받는, 즉 손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계층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니어 트렌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메자닌은 단어의 뜻이 중간에 껴있는 층의 개념인데요. 중간 손실을 입는 트렌치로서 에퀴티와 시니어의 중간에 위치하며 위험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계층이자 또 이제 잔여 이익 참여권, Residual Profit Participation Rights, 이게 없는 트렌치입니다. 즉 CDO의 성과가 예상보다 좋더라도 시니어 이후에 에쿼티는 현금 흐름 잔여 이익을 받지만 메자닌 트렌치 투자자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추가 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시니어 이 시니어 계층은 높은 신용 등급의 트렌치고 위험과 수익이 가장 낮은 계층이지만 최우선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인 그 막투막이라고 하는데 MTM 모드, 이 막투막은 위험에 노출되는 성격의 트렌치고요. 시니어가 막투막 위험에 노출되는 성격의 트렌치이고 챕터 3 리스크 관리에서 이제 신용 리스크 부문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신용 리스크 측정 시 부도 디폴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용 등급 변화로 인한 시장 가치 변동까지도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화된 CDO와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투자 전략의 운용 실패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요. 구조화 금융 상품의 손실 구간은 보통 부도율이 손실 발생 시작점 어태치먼트 포인트에서 종료점 디태치먼트 포인트에 도달하면 원금 전체가 손실이 처리되는 시기인데, 업계에서는 EOD가 났다, Event of Default, 채무 불이행이 되었다라는 용어 및 개념이 있다고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2025년 현재 가장 최근의 추세를 말씀드리면서 구조화 금융 챕터를 정리해 보자고 합니다. 우선 구조화 금융 이 생태계에서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졌고 그 관리의 정확도와 속도가 점점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거래 전후에서 시장 데이터, 신용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베이시스 리스크나 상관관계 변동을 조기 경보하는 시스템이 시장 전반에 이미 도입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디지털 자산 연계 구조화 흐름인데요. 토큰화된 블록체인으로 토큰화된 부동산 인프라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STO/CDO 연구가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워터폴 자동화로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이러한 기술에 의한 구조화 금융이 바로 최신 변혁 구조화 금융 이슈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프레이즈를 해보자면 궁극적으로 이제 구조화 금융의 미래는 정교한 위험 모델, 엄격한 거버넌스, 그리고 투명한 공시 체계라는 세 축이 이렇게 워킹하는 상태가 돼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될 수 있겠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반 대중에게 점점 더 접근이 가능해지는, 점점 더 접근이 용이해지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는 이런 트렌드다라고 이번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 사모자본, 헤지펀드, 실물자산, 이번에 구조화 상품에 이르기까지 대체 투자의 범주와 구조, 챕터 1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